이번에 우리 전산세무 1급 교재 37페이지에 83의 기출문제 일반전표, 메인매시전표, 결산전표, 분계는 생략하고, 입력은 생략하고 분계만, 문제 1번에 1번. 전산세무 1급은 일반전표하고 메인매시전표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봐서 이게 메인매시전표 유형이 나오면 메인매시전표 유형이 안 나오면 일반전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1번에 1번. 2월 22일 거래처의 안내사항 공지를 위해 문자나라 문자 전송 서비스 이용하고 법인카드 결제하였다. 우리가 돈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매입이고, 그지? 카드 결제했으니까 매입의 카가예요. 실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메인 매치 전표야, 그지? 공급하거나 재화나 용역 공급하거나 재화나 용역 공급받으면 메인 매치 전표입니다, 그지? 자, 매출의 건별 카가 행가는 무슨 대가로? 공급 대가, 공급 대가가 신용카드 매출표 보니까 2,500원이네, 2,500원, 그지? 2,500원을 넣어주면 공급가액 2,273원하고 부가세 227원 분리하겠죠? 매입의 카가고 거래처는 문자나라, 그 다음에 카드는 국민카드, 분계형은 카드, 매입의 카가도 부가세 줘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227원, 매입이면 원래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문자 보내는 건 계정 과목이 뭘까요?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 2,273원.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회비, 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2,500원. 이게 2,5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3월 30일 당회사의 감자전 자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사는 사업 축소를 위해서, 사업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감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축소를 위해서 발행 중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입해서 소각하고, 매입 소각이라는 표현 나오면 감자죠, 감자.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감자하니까 차변에 자본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1,000주를 주당 800원에 액면 단가는 여러분들 여기 주당 보통주 자본금이 10만 주고 여기 이게 액면 단가예요.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은 액면 가격으로 쓰니까, 그지? 그러면 1,000주 곱하기 액면 단가 500원 하면 자본금은 80만 원이고 매입 소각하는 건 800원씩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보통 예금 80만 원입니다. 그럼 차변에 감자 차손이 원래는 얼마가 와야 되는데 30만 원이 와야 되는데 감자 차익이 10만 원 있네요. 그지? 그럼 감자 차익 10만 원을 상계 처리하면 감자 차손은 얼마만? 20만 원만.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상계 처리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4월 10일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억 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결의한 바 다음과 같이 원천 징수하고
차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일부를 참고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일반 전표에 3월 20일에 한번 가봐요. 일반 전표 3월 20일에. 이거 왜 보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주주총회에서 결의했을 때 2월 이익인여금 가지고 이렇게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문제 그지? 응? 미처분 이익인여금을 바꿨다는 거. 그거 한번 더 보려고.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을까요? 우리 주주총회에서 처분하는 거 전부 다 뭘로? 2월 이익인여금 갖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거 이때 이제 2월 이익인여금 없애고 이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처리했었다는 얘기죠. 3월 21일 날 예, 차변의 2월 이익인여금 2억 원.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2억 원.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실제 주는 거죠. 어? 실제 주니까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이 2억이고 예. 소득을 줄 때 우리가 무슨 징수? 원천 징수하죠. 어? 음, 배당금 지급 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배당금 지급할 때 집합 투자기구는 법인과 개인 모두 무슨 징수? 원천 징수하고 예, 집합 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그죠? 예, 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예, 집합 투자기구가 아닌 경우는 예, 예, 법인은 예, 원천 징수 안 하고 예, 개인만 원천 징수합니다. 이게 실무 시험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배당 소득 주는 걸로. 예, 근데 개인은 원천 징수하고 법인은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 회사가 이제 집합 투자 기구일 때만 예, 법인과 개인 모두 소득을 줄 때 원천 징수한다.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지? 주주들에게. 주주들에게 주는 건데 원천 징수하고 차액을 보통 얘기하면서 원천 징수한 금액이 얼마예요? 소득세 얼마하고 지방소득세 280만 원, 세율이 14%라서 3,080만 원 우리 원천 징수했네, 그지? 소득을 줄 때 우리 원천 징수하는 거 우리가 무슨 금? 예수금 3,080만 원이고 2억 원에서 3,080만 원 빼면 나머지가 2억 원에서 3,080만 원. 1억 6,920만 원만 보통예금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세율은 14%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4%, 15.4%. 2억 원에 15.4%에 띄고 준 거고요. 됐을까요? 6월 30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당사는 마케팅 부서 직원 이현지의 퇴직금 1,500만 원 지급 시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1,200만 원,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통예금을 이체하였다. 퇴직금 지급의 현재 관련 계정을 조회해서 회계 처리한다. 퇴직금 지급할 때 우리 뭐부터 없애줘야 되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이미 그 직원별로 퇴직연금 그 불입을 해줄 때 이미 퇴직금 준 거예요. 근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누구 명의로 적립하니까? 회사 명의로 적립하니까 직원한테 나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급여 충당부채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을까요? 음. 그럼 차변에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합계자산표 가져서 6월 30일 그 1계표, 월계표 합계자산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수로 나와 있으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부채, 비유동 부채, 충당부채 얼마 있어요? 퇴직금 충당부채 900만 원밖에 없네. 900만 원. 그럼 충당부채 900만 원 없애고 퇴직금은 전체 얼마 나가는 거예요? 1,500만 원 나가는 건데 예,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1,2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300만 원은 무슨 예금에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충당부채 사용하고 모자란 금액은 무슨 급여라고? 퇴직급여. 마케팅 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6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안전표 가져서 40페이지 문제 3-1번 2020년 10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1억 원에 만기일이 2023년 9월 30일 도래한다. 장기차입금 같은 비유동부채의 만기가 재무상태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개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부채라 그래요. 차변의 장기차입금 하나은행 1억 원,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하나은행 1억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뭐가 1년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때 빌린 거고 지금은 2022년이잖아. 이번 연도 12월 3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이내 도래한다는 얘기지. 이해할까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봤던 문제 중에 유동성 장기부채 갖다가 다시 만기가 또 뭐 1년 이상 또 연기가 되면 장기차익금 바꾸는 문제 또 있었어요. 거래처 안 바꿔주면, 예, 거래처 안 넣어주면 일정 감점이고. 두 번째, 다음에 이계약정 부가세 신고 내역을 참고해서 부가세 신고 관련 행위 처리를 하시오. 이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 그, 부가세 대급금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조금 어렵게 나왔나 보다. 가세표준 매출세액이 얼마? 1,000만 원, 그지? 얘가 부가세 예수금, 응? 예수금. 매입세액에 788만 4,615원이 부가세 대급금. 근데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 있고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요 밑에 있구나.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이며 면세자와 구입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처음부터 그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 받고 처음부터 뭐라고? 원재료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원재료라고. 그러면 이 금액 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고 의제매입세 공제받았으면 부가세 대금이라고 이미 처리가 돼 있을 텐데 예 부가세 대금 처리 안 했다는 얘기야. 원재료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해결 처리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의제매입세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어? 이거 38만 4,615원이 의제매입세액이야 이게. 어? 표시는 되어 있지만 해결 처리할 때 뭐라고만 원재료라고 처리했으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해결 처리 안 돼 있는 거야. 신고서에는 반영이 돼 있고 이해가요? 응. 그 원재료에서 얼마 빼줘야 돼? 원재료에서 38만 4,615원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적용번호 몇 번? 8번. 차계정 대체. 공제받으려면 차변에 뭐라고? 부가세, 대급금이 돼야 되거든. 이해 갈까요? 우리가 메인 매춘표에 넣었을 때 처음부터 원조에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의제메이스 공제 빠져. 그러면 그냥 부가세 대급금 이미 간 거야. 의제메이스 공제가. 그건 프로그램이 그 최신으로 바뀌어서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어. 어?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처음부터 공제에 대한 해결치 안 하고 전부 다 원재료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재료에서 지금 빠지고 부가세 대금 지금 해결 처리한 거야, 지금. 이해 갔을까요? 음. 그리고 나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매출세액은 이미 나왔죠. 1,000만 원, 그지? 응? 그럼 부가세 예수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뺀 나머지가 무슨 세금? 미지급 세금인데, 자,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라는 얘기야, 부가세 대급금이. 788만 4,615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제매입수액만 아니면 750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의제매입수액만 아니면. 근데 의제매입수액 때문에 788만 4,615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211만 5,385원이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211만 5,385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1,000만 원, 원재료 38만 4천. 차변에 갔다가 대변은 다시 없어진 거잖아.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갔다가 다시 없어진 거라서,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급금 750만 원, 미지급세.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 당사는 물류 창고를 새로운 창고로부터 임차하고 있다. 창고 임차료는 계약 시 전액을 성급하였다. 다음에 임대차 계약 내용에 기장 데이터 참조해서 해결 처리하시오. 계약일은 3월 1일이고 3월 1일 날 총 임차료 얼마를? 6천만 원 성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계산서 임차료 성급시 발급받았다. 임차료는 월에 계산한다. 근데 임차료랑 비용 처리했는지 성급 비용 처리했는지는 뭘 보고? 기장 데이터를 참조하래. 기장 데이터. 그 얘는 지금 일반 전표 가야 돼, 메인 매춘표 가야 돼요. 우리 임차료도 원래 뭐가 붙어? 부가세가 붙죠. 세금 계산서가 나왔구나. 세금 계산서. 그럼 무슨 전표 가야 돼?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가 언제야? 날짜가 3월 1일. 3월 1일. 이게 분계 유형을 클릭하면 계정 과목이 뭘로 돼 있어요? 선급금이라고 돼 있네. 선급금. 그지? 선급 비용도 아니고 선급금 돼 있네. 3월 1일 임차료 지급 시 사변의 선급금. 부가세까지 6,600만 원인데 어차피 부가세는 공제받는 거니까 그지? 선급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은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몇 년치라는 거야? 이게 몇 년치? 2년치? 23년, 24년? 2년치?
그러면 이 선급금 속에는 예, 단기분이 3월부터니까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치. 예, 차기분이 14개월치. 2년치면 24개월이니까, 그지? 600이 아니라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미안해요. 그 6천만 원. 6천만 원 나누기 예, 24 곱하기 예, 3하면 예, 750만 원이 단기분. 예, 단기분은 예, 임차료라는 예, 판매비와 관리비 물류 창고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차기분은 6천만 원에서 750만 원 빼니까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너무 이상하게 계산했다. 미안해요. 예, 6천만 원 예, 나누기 24 곱하기 10개월인데 10개월 2,500만 원. 이거 3개월이 아니라 잘못 착각했네. 2,500만 원. 6천만 원에서 2,500만 원 빼면 3,500만 원은 원래는 이제 무슨 비용이라고? 환급 비용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긴 뭐 처음부터 무슨 금이라고 그냥 환급금 처리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선급금은 3,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는 거예요? 6천만 원 있으니까 예, 선급금 거래처가 새롬창고 예, 2,500만 원이 없어지고 예, 임차료가 2,5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두 가지씩이나 걸쳐 월세를 선불 또는 후불로 하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예, 신고기간의 종료일인데 신고기간의 종료일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 선발행 세금자료를 받은 거네. 임차료 선고시 발급받았다. 처음부터. 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선발행 세금자료 교부하면 그때를 무슨 시기로 공급 시기로 본다. 그것 때문에 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예, 지금 거는 선발행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이고 4번 기만현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품 5,500만 원, 예, 상품 2,500만 원인데 시가가 2천만 원. 시가가 올라갔으면 평가할 필요가 없는데 그지? 시가가 내려가면 무슨 법으로? 저가법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2,500에서 2천만 원 내려갔으니까 500만 원만큼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제공품 3천만 원, 원재료 4천만 원. 장부 재고액이라고 나와 있고 감모라는 표현 없죠. 그러면 장부 재고액하고 실제 재고액은 일치하는 거야. 장부 재고액하고 실제 재고액 차이가 감모 손실이고 실제 재고액하고 그 순실현 가치 시가와의 차이가 평가 손실이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무슨 재고액을 실제 재고액을 응?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굳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예, 실제 재고액과 동일하다. 응? 하나 더 추가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을까요? 장부 재고액, 실제 재고액, 순실현 가치.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한 거 실제 재고액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재고액에 대한 다른 표현이 없으면 일단 장부 재고액하고 실제 재고액은 같은 거야. 응? 같은 거? 이해 갔을까요? 왜 그 얘기 또 설명하냐면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기말 제품 얼마 입력해? 5,500. 기말 상품은 2천만 원 입력해요? 2,500 입력해요? 2,500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말 제공품 3천, 기말 원재료 4천만 원. 그 대신 500만 원만큼 무슨 손실을 평가? 손실을 별도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수동결산. 기말 재고는 수동결산도 있고 수동결산의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재고자산 무슨 손실? 평가손실 500만 원.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00만 원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우리 무슨 재고에 입력한다? 실제 재고에만 입력합니다. 그래서 기말 제품은 5,500만 원. 기말 상품 2,500만 원. 기말 제공품 3천만 원. 기말 원재료 4천만 원. 입력 후 무슨 추가? 정표 추가 클릭하면 돼요. 예전에는 그 평가 손실이 수동만 됐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도 되게끔 나오긴 나와요. 종종. 근데 난 어떻게 그렇게 자동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해보려고 해도.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1번부터 지금 3번까지는 이미 입력했다고 치고 4번만 해본다고 치면 일단은 요거는 평가 손실은 어디로 가야 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가져서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상품에 대한 거 나와 있죠, 그지? 500만 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상품에 대한 거 나와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요거 삭제 한번 해봐요. 삭제했다가 먼저 확인할 거 그랬나? 그냥 삭제하지 마. 삭제했나요 혹시? 그냥 삭제하고 요즘에 자동으로도 되게끔 나오더라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봐.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평가손실 여기 칸이 있죠. 이 칸을 내가 직접 못 만들더라고. 내가 직접은.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더라고. 여기다가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수동으로 안 하고. 이게 있으면. 이해갈까요? 어? 평가손실 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가손실 얼마 넣어주고 자동으로 하면 500만 원 넣어주고 기말상품에 2천만 원 넣어주고 2,500이죠. 미안해요. 2,500. 2,500만 원 넣어주고 기말 원재료가 4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3천만 원. 기말 제품이 5,500만 원. 넣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해하시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12월 31일에 가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봐봐요.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평가 손실 평가 충당 이렇게 분개해 준다는 거지. 내가 일반 전표에 먼저 넣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이해갔을까요?
음. 여기까지 해서 83회 기출문제 1번연표, 매매시험표, 결선연표까지 끝났고요.